푸근한 휴일이네요. 잘 즐기고 계십니까? 세상도 조금 푸근해졌습니다. 지금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는 미국하고 이란 대표가 만나서 시스파이어 발사 중지를 해놓고 휴전으로 가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나라 언론은 휴전을 하고 종전을 위한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현재는 시스파이어 발사 중지를 해놓고 휴전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네. 중동에서 일어나던 큰 충돌이 일단은 잦아드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제의로 부활절 휴전, 시스파이어 발사 중지를 하자 그랬는데 그쪽도 큰 보도가 없는 거 보니까 조용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의 위기가 넘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강대국들은 세계를 무대로 자기네 뜻을 펼치기 위해서 갖가지 작전을 하죠. 이제 다가오는 가장 큰 세계적 이슈는 5월 14일인가요? 미중 간의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하고 중국이 진짜 힘겨루기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지난번에 알래스카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불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압박을 가하는 회담을 했었는데 그에 못지않는 충돌이 베이징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국이 문제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만나서 자꾸 압력을 넣는 것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보고 자꾸 시스파이어 발사 중지를 이어서 휴전에 가라고 하는 것도 유럽 문제를 조용히 해놓고 중국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자기네가 직접 대응을 하게 되는 한계가 있죠. 중국의 군 최고 지휘관이 트럼프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어떤 미국과의 어떤 일전 또는 미국에 맞서는 군사적 작전을 요구하니까 그가 결국은 그렇게 하면 더 위험해진다라고 반발을 했고 그 결과 해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의 정면으로 맞서면 코피가 터진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죠. 국가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인류 운명 공동체론이니 4대 이니시어티브니 하면 그렇다 말장난을 펴면서 평화주의자인 척을 하지만 미국을 압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관세 전쟁으로 몰아넣은 것도 중국을 잡기 위한 것이었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미국에 맞섰던 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사주였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해라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했던 것이고, 근데 중국은 능력과 의지가 딸리니까 끝까지 도와주지 못했고 그 결과 이란은 엄청나게 당했죠. 그래서 지금 회담을 교전을 끝내는 담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처지에서는 미국의 공세를 정면으로 받지 않으려면 뭔가 프락시스 워, 대리전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대신해 미국과 싸워줄 나라가 필요한 거죠. 아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많은 무기를 제공하거나 이란 석유를 사주는 조건으로 이란한테 쳐봐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이란 미국 싸움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죠. 자, 이게 끝나갑니다. 이란이 힘이 없죠. 지금 이란은 중앙은행 총재 등 국회의장 등 4명이 대표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면 이게 이란 실세의 전부랍니다. 이란 대통령은 실세가 아니고 중앙은행 총재까지 나왔다. 이란은 이 전쟁을 하기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은 거꾸로 트럼프가 밀렸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반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된 정상회담 앞두고 코너에 몰리게 된 중국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냐? 앞선 방송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이제 북한 카드를 쓸 수 있겠죠. 푸틴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힘이 딸리니까
북한군을 동원했습니다. 절대 공짜는 아니죠. 북한은 러시아와 상호방위 조약이 들어간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방산 기술을 도입했죠.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손짓을 합니다. 중국은 뭐겠어요? 야, 네가 지금 미국이 이제 이란 잡았으니까 중국을 압박할 텐데 네가 좀 미국을 때려봐. 내가 뭘 줄게. 이 협상이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협상이 지금 중국이 대만의 야당, 그러나 의회에서는 제1당이죠. 국민당 대표를 불러서 회담하는 국공회담도 그런 겁니다. 대만이 시끄러워야 미국이 중국에 덜 개입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어떻게 미국에 맞서는 구도는 안 될 테니까 북한을 건드려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남한을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 미국은 중국을 다루기에 앞서서 북한 문제부터 봐야죠. 지금 중국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란과 한판 싸운 것처럼 그렇게 미국의 힘을 빼놓을 필요가 있겠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김정은이가 왕이 뒤에 있는 시진핑과 어떤 협상을 할 것이냐입니다. 그래, 내가 해줄게. 나는 미국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야 이 공화국의 지도자로서의 위험이 형성되고 저 남조선 이재명이 이끄는 남조선 갓나 새끼들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줄래? 돈 줄래? 기름 줄래? 요구하겠죠. 그게 이루어진다면 신속하게 폭풍군단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러시아군을 위해 파병한 것처럼 파병 못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터지는 건 우리가 되는 거죠. 이란이 중국을 대신해서 도발을 했을 때 처음엔 이스라엘을 때렸지만 이스라엘 때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바로 앞에 있는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UAE 즉 GCC 6개국을 때렸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미국을 때릴 수 있겠어요? 주한무기이 있는 평택기지나 오산기지 그리고 오산과 평택기지를 포함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때리려고 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천안함처럼 한국 군함 하나 잡거나 한국 전투기 하나 잡거나 또는 한국 영해로 미사일 한 방 쏘거나 이재명 정권은 간이 잡고 이북과 내통하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응전을 안 할 것으로 계산하고 도발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지금 대만 이상으로 4분 5열 될 것이고 미국이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국은 트럼프 만날 때까지 여유가 있고 트럼프 만나서도 너 나 건들면 더 큰 거 터져 압박을 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국제정치는요. 지금 이 방송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다 미국의 백악관의 핵심 참모가 아닙니다. 상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쭉 움직이는 걸 보면서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 시진핑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객관성 있게 풀어야만 맞아 들어가죠. 저는 세계를 놓고 거대한 체스 게임을 두는 장기를 두는 미국과 중국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에요. 이게 네타냐후 같으면은 제가 이런 생각할 정도라면 네타냐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북한이 도발할 거야. 중국의 사주를 받고 대비를 할 텐데 이재명은 대통령은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안규백 장관이 전방 GOP 부대 요원들을 2만 몇천 명에서 6천 명으로 줄이겠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사과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것들은 다 반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북에도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들이 있을 거고 판세 분석을 할 텐데 그들이 도발을 하자 그러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국내 정치는 지금 의도적으로 한 거진 보름 이상 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재명을 상대해야 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 투쟁을 하는 사람은 딱 한 명, 박상용 검사입니다.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진숙과의 싸움에 정신이 없어요. 왜 이진숙을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해갖고 내분을 하고 있고 가장 본인이 상대해야 될 보수를 대표해서 싸울 상대가 이재명인데
그걸 안 하고 한 40대로 보이나요? 젊은 박상영 검사, 평검사가 이재명과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 눈에도 보이는데 김정은의 참모들도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도발을 하는 거죠. 도발을 해도 보수를 대변할 장동영은 능력과 실력이 없다. 그리고 이재명은 북한의 도발에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호응을 할 것이다. 미국의 포문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해볼 만한 게임이죠.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납치범에 잡혀간 사람이 오히려 납치범을 옹호하는 증상.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 포로가 된 이재명이 오히려 김정은을 보호하는 현상까지도 기대하면서 도발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결국은 국민들이 깨어야만 이게 바뀔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전혀 알긴 아는데 안 움직입니다. 가장 좋은 게 박상영 검사가 저렇게 싸우는데 그 똑똑하다고 하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다 입 쫙 다물고 있습니다. 여자 검사장 한 명만 지원할 뿐. 그래서 제가 똑똑한 자들은 돈과 권력 그리고 힘 앞에 비굴하다 그랬는데 그런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비굴한 분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저는 떠들기라도 합니다. 지금 누구를 상대에 싸워야 될지 잘 모르고 그리고 나만 살기 위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습니다. 자, 시진핑은 김정은을 수석해서 네가 이번에는 미국하고 맞서봐라. 내가 지원해줄게. 김정은은 돈 챙기고 할 수 있죠. 김정은이 날뛰면 이재명 정권은 거기에 맞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을 위한 페이스메이커가 될 겁니다.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평화적으로 하라고 트럼프의 압박을 넣을 수도 있죠. 이번에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시신 떨어뜨리는 걸 갖고 엉터리로 떠들었던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앞날이 좀 개탄스러운데 어떻게 바꾸죠? 이 방송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하고 저 그리고 주변의 분들이 바뀌어야만 바뀔 겁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처절하게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네요. 좀 암담한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